양집사, 은밀하게 처리해야 해. 저 두 년들이 알면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윤보배 여사는 강만석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강세란이 자신의 친손녀가 아니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지난 2년 동안 정다정과 왕유한을 창고에 가둬놓고 뻔뻔스럽게 오리발을 내밀었던 것과 정다정의 딸을 감쪽같이 바꿔치기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100이면 100 또다시 강세란이 벌인 만행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두 사람에게 확실히 벌을 주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제대로 된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요했으니까요. 양집사에게 재검사를 지시하면서도 이미 윤보배 여사의 마음속은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양집사는 조심스럽게 강세란의 칫솔을 챙겨서 유전자 검사 센터로 향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악마 같은 강세란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을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왕지훈이 송이의 뺑소니 범이었다는 사실 핑계로 최근에 계속 보배정에 진을 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윤보배 여사와 양집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양집사가 갑자기 외출하는 모습을 목격해버린 것이죠. 눈치를 살살 살피면서 조용히 보배정을 나가는 양집사의 모습. 분명히 어제도 의문의 서류 봉투를 손에 들고 윤보배 여사의 집무실로 직행했던 양집사였기 때문에 강세라는 단 1초 만에 양집사가 유전자 검사 센터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버립니다. 2년 전처럼 검사 결과를 바꿔치기 하면 그만이야.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그때는 운이 따라줘서 서류 봉투를 가지고 온 퀵서비스 기사를 강세란이 가장 먼저 보게 됨에 따라 어렵지 않게 검사 결과를 바꿔치기 할 수 있었지만, 그때와 같은 천운이 또다시 강세란에게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했기 때문에 강세란은 이번엔 사람을 고용해서 양집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검사를 빼앗기로 하는데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강세란에게 고용된 사람의 정체는 바로 백상철이었습니다. 정다정으로부터 받기로 했던 생활비를 못 받게 됨에 따라 호시탐탐 돈 나올 구멍을 찾고 있던 백상철이었는데, 때마침 강세란이 은밀하게 부탁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부탁에 응한 것이죠. 상철씨, 양집사가 가지고 있는 서류 봉투 빼앗아서 나한테 가져다 주면 매달 생활비 500만 원씩 보내줄게. 하지만 양집사는 성인 남자 두세 명쯤은 맨손으로 제압할 수 있는 무력의 소유자였고, 정자만 건강했던 국민약골 백상철은 양집사의 화려한 무술에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곧바로 고꾸라지고 말아요. 결국 강세란의 마지막 발버둥은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가고, 마침내 진짜 검사 결과가 윤보배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세란이가 내 손녀가 아니었어. 이런 고얀 놈들 같으니라고 윤보배 여사는 검사 결과를 열어보자마자 가슴 깊숙한 곳에서 헤아릴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자신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인 줄도 모르고 강세란과 왕지훈의 결혼을 추진시키기 위해 내키지 않는 드림식품과의 협업에 응한 것도 모자라 신용카드다 뭐다 해서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줬으니까요. 이 두 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꼬? 여사님, 지금이라도 당장 경찰을 부를까요? 경찰에 신고해봤자 사기죄로 3년 정도 썼고 다시 기어나올 텐데 그걸로는 내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 같은 시각 강세란과 천혜자는 분명히 양집사가 검사 결과를 전달했을 텐데 밤이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초조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양집사가 전달한 봉투가 자신과 윤보배의 유전자 검사라는 보장도 없는데 야밤에 짐을 싸서 도망가 버릴 수도 없고, 그야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좀처럼 잠에 들 수조차 없었죠. 세란아, 노인네가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는 걸 보면 유전자 검사 서류가 아닌 거 아닐까? 분명히 양집사는 유전자 검사 센터 쪽에서 나왔단 말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뜬금없이 유전자 검사를 왜 하겠어? 나를 의심하니까 검사를 하는 거겠지. 윤보배 여사는 혼자 집무실 의자에 앉아서 강세란과 천혜자에게 어떻게 천벌을 줄지 골똘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강세란이 정다정과 왕유한을 죽이려고 했어도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음씨 좋은 어른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풍겨왔던 윤보배지만, 아들에 관한 문제에서만큼은 그 어떠한 관용도 베풀 생각이 없었습니다. 만약 강세란에게 속은 지난 2년 동안 두 모녀의 거짓말 때문에 아들이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라면 윤보배에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크나큰 피해일 테니까요. 그 2년 사이에 아들이 죽기라도 했다면 그 어떤 걸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었죠. 사문서 위조와 사기죄로는 강세란과 천혜자에게 고작 3년 정도의 징역 정도만 내려질 수 있는 상황. 그마저도 3년이면 다행이지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라도 한다면 분통해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던 윤보배였는데요. 그 순간 윤보배 여사는 정다정의 남편인 왕제국을 떠올립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7살짜리 어린아이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납치할 수 있는 피도 눈물도 없는 무서운 사람. 왕제국이라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좀 더 확실하게 두 모녀에게 벌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곧바로 왕제국에게 전화를 걸죠. 납니다. 보배정 윤보배. 아이고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이 야밤에 무슨 일이신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강세라는 내 친손녀가 아니라 가짜 손녀였어요. 지난 2년 동안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꿔치기 하고 나를 감쪽같이 속였다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다정씨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도 모자라 가짜 손녀면서 감히 드림식품 며느리로 들어올 생각을 하다니. 강세란 그 물건이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보군요. 왕제국은 겉으로는 윤보배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강세란이 가짜 손녀이든 진짜 손녀이든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강세란과 왕지훈을 결혼시킨 이유는 강세란이 윤보배의 손녀라서가 아니라 그저 보배정과의 협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순간 진짜 속마음은 윤보배가 원하는 부탁을 들어주고 보배정의 장맛을 요구할 생각이었는데요. 저번에 세란이를 감옥에서 꺼내준 사람 왕 회장님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에게 그 정도의 힘이 있으신 거라면 저 두 년들에게 제대로 벌을 줄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여사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저 두 년들한테 가장 고통스러운 천벌을 내리고 싶습니다. 사기죄로는 내 분이 풀릴 것 같지가 않아요. 평생 감방에서 썩게 해줄 수 있다면 보배정의 장막 기꺼이 드리리다. 왕제국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입맛을 다시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자신을 협박한 강세란한테 약이 바짝 올라있던 상태였는데 보배정의 장맛도 얻고 강세란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고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윤보배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요. 여사님, 그 분야는 제 전문이지요. 장맛을 주시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나 윤보배, 보배정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약속 지킵니다. 그렇게 윤보배와 왕제국의 무시무시한 계약이 성사되고 왕제국은 강세란을 감방에 집어넣기 전에 자신을 협박했던 것에 대한 분풀이를 하기 위해 김 실장에게 지시하여 두 모녀를 잡아들이죠. 강세란과 천혜자가 끌려온 곳에는 이미 오래전에 납치당한 최영식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감히 가짜손 여주제에 드림식품 회장인 나를 협박해? 김 실장, 실컷 두들겨 패도 좋으니까 숨만 붙여놔. 죽어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알겠습니다, 회장님. 아버님,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잘못은 윤 여사님한테 저질렀는데 왜 회장님이 나서는 거냐고요. 지훈씨 뺑소니건 경찰에 말해버려도 괜찮겠어요. 강세란,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나 보구나. 회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강세란과 천혜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최영식의 옆에서 김 실장과 똘마니들에게 정신없이 두들겨 맞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되고 마는데요. 같은 시각 윤보배 여사는 일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어버린 건지 시간을 거슬러 2년 전 일을 차근차근 떠올려 봅니다. 강세란이 유전자 검사를 바꿔치기해서 어쩔 수 없이 속아 넘어가긴 했지만 충분히 거짓말을 눈치챌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강세란을 도왔던 또 다른 조력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맞아. 요양병원 김할머니와 보육원 원장, 분명히 김할머니는 만석이가 황금배 내적올이라고 했었지. 보육원 원장도 만석이가 내 아들이라고 했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가장 먼저 김할머니가 있는 요양병원으로 달려가는 윤보배 여사.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김할머니의 치매는 걷잡을 수 없도록 진행된 상태였고 하는 수 없이 원장이 있는 사랑보육원으로 달려갑니다. 보육원 원장은 갑자기 들이닥친 윤보배 여사를 보자마자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니 여사님, 이 시간에 어쩐 일로? 그러자 보육원 원장의 싸대기를 날리면서 극대노하기 시작하는 윤보배 여사. 당신 왜 만석이가 내 아들이라고 했어? 강만석 내 아들 아니잖아 이 사람아. 죄송합니다 여사님. 사실 돈이 급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저 가짜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니년 이 사람이야.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